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박입니다. 저는 이곳에 전남 영암이라는 곳에 왔고요. 자, 이곳에 보시다시피 딸기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왜 왔냐면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설치하러 왔는데, 자,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것들을 교체하고 설치할지를 다 같이 한번 더 봐서 또 안내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들어가면서 자, 지금 컨트롤박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스마트폰 설치하시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실 지원군 두 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저희 그린천당 가구실의 PM분들 두 분을 제가 모셨고요. 자기소개는 좀 이따 하시죠. 네, 팀장님, 저희 새로 소개해 주실 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네, 자기소개 바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천당과학원실의 PM으로 있는 임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네. 오늘 이렇게 스마트팜 설치하는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이제 표고버섯 이 배지 배양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10년 동안 표고버섯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우스 아니면 이런 스마트팜 이렇게 짓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농가 입장이 좀 잘 이해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그러니까 농업인으로서 농가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농가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그런 마음을 이제 좀 너무 좋은 멘트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특히 표고버섯이나 버섯 관련된 하우스 하실 때는 더 잘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지원군으로 가끔씩 나오실 예정이라서 네. 저희 간략하게 고깃박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나 안 했는데. 됐어요. 가시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1중, 그러니까 1중 드셔야 되는 거죠. 그냥 1, 2, 3, 4, 5, 6, 7, 8 이게 어딨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네. 얘가 이렇게 1중이 이거 두 개 반드시 같이 묶어줘야 돼요. 이게 세트예요. 한쪽에 같이 그렇죠. 물려드는 거죠. 요게 이렇게 같이 묶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 이게 테이프 표시한번 붙여줘야 돼. 1단이랑 2단이 1단, 2단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1단, 2단이라 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파이프를 잘라서 한번 보자고. 하나, 둘, 힘 주고, 오케이. 천천히 앞으로 내 쪽으로 살짝 내릴게요 여기서. 천천히. 야, 삼천. 네. 먼저 들어가요. 이게 살았어. 됐어. 네. 나이스.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파이프가 뒤에 걸려서 봐볼게 내가. 앞으로 좀 앞으로 좀 뺄게. 오케이. 좀 뺄게.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빨리 앵글 짜가지고 다 싹 다 싣고 당겨야지. 저희가 오늘 스마트팜에 어떤 옵션들이 들어간지 좀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부스들, 개폐 모터, 그 다음에 안에는 EVA 모터 구성들이 있고요. 또 추가로 환풍기 유동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센서는 여기 농장에서는 온도 센서 2개가 들어갔고, 기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상 센서 하나, 그 다음에 우적 센서 하나, 마지막으로 조도 센서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설치를 지금 진행해서 다 되면은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야겠다. 네, 팀장님 지금 온도 온습도 센서 설치 다 끝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이거 팀장님이 다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죠. 자, 똑같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또 새로운 두 번째 뉴페이스이십니다. 저희 PM님이시고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최규현 PM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지원군 요청할 때 우리 최 팀장님이랑 임 팀장님이랑 가끔 아마 유튜브에 영상에서 나오실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또 현장 관리해가지고 PM이시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도 아마 몇 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잘 유연하게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시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팀장님이랑 같이 온도 센서 하고 스마트팜 설치했습니다. 네, 팀장님 저희 사장님이 돌쇠를 선택하신 이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돌쇠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이게 하수 시설 대비 되게 막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도중을 좀 적합한 단가나 이런 모양새 봤을 때 유튜브로 보시는 도중에 이 돌쇠를 찾게 돼가지고 설치를 하시게 된 겁니다. 모바일로 간단하게 이제 외출하실 때 제어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찾던 중에 이제 돌쇠를 알게 되고 견적을 받아보셨는데 이제 딱 마음에 드셔서 주문을 하시게 된 케이스다? 네,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여기 설치하신 게 여기가 보조공사예요. 또 마침 또 효율적으로 보조가 나오셨다 하셔가지고 보조금으로 스마트팜 교체 설비를 진행하신 겁니다.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온도 센서 이 값을 한눈에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걸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을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스마트팜으로 전부 다 모든 환경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한눈에 이제 볼 수 그렇죠. 있게 그렇게 하시려는 용도로 전환을 하셨다는 거군요. 자, 여러분들, 자 저희 스마트팜 설치가 지금 다 완공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은 깔끔하게 잘 완성이 되었고 농가 사장님이랑 이제 설치하면서 이것저것 대화하면서 농가 사장님께서도 청년 창업농 출신이십니다. 청년 창업농으로 하셔서 이곳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생활하셨는데 그런 생활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노하우나 아니면은 좀 아쉬웠던 부분, 좀 피드백적인 요소 부분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스마트폰 공사도 끝났으니까 한번 돌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찝어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같이 알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설명하기 앞서 일단 하우스 전체적인 사이즈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자 일단 여기 있는 재배동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뒤편으로 지금 여기 공간에는 작업동으로 약 한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재 농장이고 청년 창업농 이제 사장님께서는 고향에 여기셔가지고 땅도 매입도 같이 하시고 하우스도 한 번에 같이 올리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작물이 어떤 거죠? 작물은 딸기죠. 딸기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딸기를 지으시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좀 제가 보였던 게 이제 보시면은 딸기 포트가 있잖아요. 이제 이쪽 농가 같은 경우는 포트가 이런 식으로 개별 포트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나 농장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한 큐로 돼 있는 이제 한 방에 돼 있는 이제 그런 포트를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개별 포트 써가지고 한번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작물이 이제 병이 걸리거나 뿌리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은 떨어뜨려서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선택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저도 가자마자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 흙 빼낼 때 엄청 귀찮겠다라는 생각 내가 많이 했었거든요. 전 오자마자 전 그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작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거 흙을 빼고 버릴 때 보통 우리가 이거 보고 대충 흐지부해서 버려야 되는데 얘는 이 막 일일이 빼가지고 이렇게 털어야 되니까 이건 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 잠깐 했어요. 그것도 실제로 그쵸. 아쉽다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힘들고 이 포트로 재배하게 되는 경우 오래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거의 한 1년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묶여서 있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한 뭐 2년 정도 이상 뭐 이렇게 쓴다. 그렇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개별 포트를 사용하고 계시는 점이네요. 그렇죠. 보기 좀 눈에 띄었고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흔히 딸기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이런 딸기 흑차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름 나도 모르겠다. 까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면 원래 여기 지나가면 그냥 끝이었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께서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또 이렇게 눌러줘야 되더라. 이런 과정들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얘기하고 이거 만져거리고 하니까 일이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2배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좀 호소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비추천하신다고 하셨어요, 개별 포트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요. 저희 이제 그 렉피니언 기어를 설명하려면 천장을 열어야 되는데 천장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네. 기다리세요 잠깐만. 카메라 잘 안 찍혀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컨트롤 박스까지 안 가도 돼 이제. 저는 이게 아. 너무 좋아요. 스마트팜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큼 열어드려요? 기어가 보일 정도까지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옛날에 AS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꼭 2명이서 가고 그랬었는데 진짜 편해지긴 했어요. 시간 지나면서. 이 정도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일단 두 번째는 이제 농가 사장님 보면서 렉피니언 쪽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저도 보니까 렉 저 부분이 검은색깔 되어 있는 게 되게 멋있기도 하고 되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약간. 근데 물어보니까 저 재질이 일반 철이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사장님께서 어떤 걸 겪으셨냐면은 저 플라스틱이 저 렉이 뭐 어떻게 다 깨졌나 봐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뭐 이렇게 집어던져서 깨트리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져가지고 저걸 보수하는데 애를 좀 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올라가서 직접 만져 보니까 그냥 제품이나 이런 게는 뭐 나빠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래피니언 이런 부분도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재 자체가 이제 내구성이 최대한 좀 좋은 걸 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때문에 렉 저 부분을 좀 자기라면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거 이제 좀 비추천한다. 만약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추천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건 농가사님께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컨트롤박스 이제 교체를 방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모터를 봤어요. 저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통 유리온실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터이긴 한데, 저 모터는 대부분 유리온실에서 우리 앞뒤 렉 스크린 예인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저 모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이게 예인 스크린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유리온실 또는 뭐 스마트팜 벨리 가보면 지금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모터를 저기에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달아서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 모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리미트 조정이 조금 미세하게 가능하다는 거 외에는 별로 요소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저였으면은 저것 때문에 제가 사실 하루 할 걸 이틀 걸렸단 말이에요, 공사하는데. 첫 번째는 리미트가 막 넘어가 있어가지고 문제 생긴 것도 있었고, 물론 이건 원래 업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데 저 모터 자체 제품 구성분이 일단은 너무나 비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았으면은 원래 들어가는 24V짜리 모터 양축 렉으로 달아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더 비싼 모터를 써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 이제 AS랑 공사하는 사람 주시는 입장에서는 저기 나중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기준으로. 근데 저걸 만약에 나중에 교체한다고 하면 벌써 상상했을 때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일단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고 가장 결정적으로 금액이 너무 과하게 투자된 거다. 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맞아요. 저거 견적서로 체크되면 막 한 심하면 100만 원, 더 심하면 200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해외 유럽산 거 좀 쓰면 그럴 거고, 국산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다 하더라도 아무튼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랑 비교하면 조금 그래도 비싼 편이에요. 그런 비싼 모터는 유리온실이나 이런 데 적합하게 사용하면 괜찮겠지만은 여기에 들어가긴 너무 과하다라고 저는 평을 내리는 겁니다. 자, 네, 자 가시기 전에 요거 좀 볼 수 있어요. 요거 밑에 부분. 이거 스프링클러인가요? 네, 스프링클러인데 농가 사장님께서 이거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설치했을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뿌려져가지고 물이 습도를 이게 좀 잡으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스프링클러 UDSS인가? 뭐 아무튼 근데 요걸 아마 습도를 잡기 위해서 했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물을 다이렉트 뿌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주변에 흩날릴 수 있는 게 미스트 같은 형태로 노즐을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 노즐을 교체하면은 미스트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렇죠. 보시면 이런 거. 얘가 이제 미스트거든요. 반경이 쭉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로 한 칸 걸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네요.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많이 기대만큼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재밌는 실험을 저도 봐가지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약간 이런 게 난 눈에 띄더라고요. 약간 확실히 같은 하우스더라도 농가 사장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색다르니까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바닥재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통과가 된다는 거죠. 이 바닥재가. 요거 같은 경우도 농가 사장님께서는 왜 이걸 사용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용하셨대요. 근데 다행인 게 차라리 이걸 안 사용했으면 아마 막 방수가 되는 거 사용했으면 아마 농가 사장님께서 이거 설치하시잖아요. 여기 주변에 아마 엄청난 물바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이 계속 고여 있고. 오히려 맞는 판단이다. 오히려 어쩌다 보니까 맞게 되신 거죠. 계속 침수가 돼가지고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여기 하우스가 바닥에 물이 잘 빠지는 곳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막 밟았을 때 흙이 막 엄청 깔아앉던지 밟는 순간 막 빠지던지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다행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물이 퇴수가 잘 되는 곳이어가지고 제가 밟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농가 사장님께서 맞게 잘 사용하시게 된 케이스인 거죠. 여기가 지금 간척지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땅이 되게 단단하네요. 그렇죠. 단단한데도 그렇고 배수도 잘 되신 거 보니까 운이 좋으시지 않았을까. 네, 팀장님, 여기 예인 커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모터 하나로 해서 예인 천장이 이 자연동이 한 번에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자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그냥 했대요. 그냥 그게 이유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모르셨던 거죠. 그거였죠. 그럼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그래서 1, 2동이랑 3, 4동으로 조작해서 나누고 싶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네. 하신 걸로 전 들었는데, 그렇죠. 그게 좀 더 관리가 편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농가마다 이제 상황이 다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1, 2동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작물을 컨트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동시에 심어가지고 동시에 컨트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동시 운전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는 농가사님께서 주간을 뚜렷하게 잡아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겠죠, 이거는. 네, 팀장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수도 센서를 네. 2개를 주문하셔서 사용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가 사장님께서는 온도를, 그래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온도 센서가 2개 달린 이유가 이쪽 앞에 1, 2동 구간의 부분이랑 저 3, 4동 부분이랑 온도 차이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아까 2개를 나눠서 작동하고 싶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러면 이게 겨울에는 아마 딸기는 겨울에 하니까 그게 온도 차이가 겨울에 생길 텐데, 그게 얼마 정도나 차이가 나길래 크다고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네, 방금 확인해 보니까 한 4도 정도 차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4도 정도면 꽤 크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편이네요. 작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커튼도 1, 2동, 3, 4동을 별도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그 온도를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낮에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쪽은 닫고 이쪽 열어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기둥, 이제 베드 쪽을 한번 또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보시면은 이 베드 같은 경우는 외발로 돼 있는 딸기 베드입니다. 기둥 하나 들어간 것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 좋은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농가사님께서도 요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농가사님께서 이 난방하시는 포인트가 아무튼 저 난방기인데, 저 난방기를 보시면은 저 난방기의 특징이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초록색 이 메인 구멍으로 해가지고 가지 비늘레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거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다리빨이 양쪽 다리 있는 베드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비닐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도 없을 텐데, 지금 비닐을 딱 키는 순간 이게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풀거리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약간. 이게 다리가 가운데에 있으면은, 그쵸. 2개가 있으면 그 안에 가운데 넣으면 딱 맞는데, 공간 그렇죠. 활용이. 그러면 왔다 갔다도 충분히 편하고 이렇게 비닐 이렇게 바람 불면서 날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면서 그걸 느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베드가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난방기 사용했을 때 요거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이제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개선하시면 더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나중에 딸기 하시는 분들고, 그렇고 난방기 하실 경우 이런 식으로 비닐 덕트로 해가지고 난방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설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긴 아무래도 딸기는 겨울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지나다니기가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팀장님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 네. 제가 방금 전에 영화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거기는 바닥재가 그 물이 통과되는 재질이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이 물이 통과되지 않는 방수 재질로 되어 있는 바닥재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까 같이 그 농가 앞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청소하기 좀 불편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은 농가 설계사 말대 대걸레로 해가지고 밀던 현장이 여기였거든요. 보시면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세게 미니까 여기가 좀 깨끗해졌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작물한 후에 청소랑 관리하는 게 용이하시기 때문에 농가님께서는 요걸 선택하셨던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이유가 있거나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품을 좀 구비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베드 옆에 이 비닐 덕트가 좀 날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가 이렇게 두 줄이라면은 비닐 덕트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날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요 라인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난잡하지 않게 깨끗하게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걸 말씀드리는 또 이렇게 이게 비닐 덕트가 있으니까 네. 청소하기도 더 수월하고 그렇죠. 예. 공간도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네요. 네, 그런 차이고, 근데 아까 농가사님께서 아까 보시면 아래 뭐 물 같은 거 뿌렸었잖아요. 그런 형태면 차라리 방수 없는 것도 선택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뿅. 네. 그리고 이제 흙을 다 깔아오신 다음에 이 점적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점적 보니까 이 간격이 생각보다 되게 조밀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 사장님께 물어보니까 이 간격이 몇 cm냐고 물어보니까 7cm짜리더라고요. 저는 7cm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많이 여쭤봤는데, 농가 사장님께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물도 잘 나와서 좋긴 하는데, 굳이 꼭 7cm 아니어도 10cm짜리 써도 자기가 봤을 땐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보통 딸기 농장들은 한 10에서 20cm 사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10cm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 여기 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개별 포트 간격에 맞추려고 7cm를 해보셨다.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농가 사장님께서 별도로 어떤 시공 견적 의뢰를 좀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가 사장님께서 어떤 걸 의뢰를 하셨냐면은, 지금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이불 닫았잖아요. 이불 닫으니까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빛을 받아서 작물이 자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막아줬던 거라서, 그래서 이불 말고 그 위에 차광 AN 시설을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거 가능한지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가능 여부를 제가 지금 방금 체크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선 시설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왜냐하면 그 가능 여부가 첫 번째는 요 기둥 있잖아요. 요 기둥 이 중방, 이 가로된 이 중방 위에 공간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행히 이불을 걷어놓고 위에 보니까 한 25에서 30cm 정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파이프 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예인 차광으로 쓰는 게 추천할 만할까요? 아무래도 온도도 그렇고 빛 때문에 좀 조절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75%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늘이 있으면서 빛이 살짝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주변이 보니까 2단계 패드 해가지고 딱 다 열으면은 빛이 이게 좀 환기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추천해드리자면 75% 정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55%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 주관으로 한 75%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알루미늄 커튼 같은 거가 75%인 예, 거예요? 알루미늄 커튼도 그렇고 차광망 재질도 그렇고 다 퍼센트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건 다 퍼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통 55에서 75 요 사이면 뭐 원하시는 기능을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팀장님, 여기 EC 센서랑 pH 센서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딸기 같은 경우에는 pH나 EC센서 원래 값을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물이 흙을 머금고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배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값에 따라서 양의 물을 더 줄지 조절할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폐수하는 그걸 측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필수적인 거네요. 예, 근데 그거는 여기 농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pH나 EC 센서를 또 따로 하시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팀장님,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양액실인데, 똑같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원수 탱크가 있고 양액 배통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농가사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 나누셨는데 그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면 요 모양새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정수기 같은 겁니다. 정수기. 아, 사람들로 치면 먹는 정수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요 지역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척 지역이기도 하고 물이 이게 조금 수질이 짠물 염도가 있는 거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여과시키고 정수해가지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 시설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여태껏 농사지으면서 가장 좋으셨던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 내부 제일 시스템 중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일 만족한 게 이 정수기다. 맞아요. 여기 어디 브랜드인지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주 좋은 물이네요. 좋은 물이래요. 어, 자, 이 시설을 제가 저번에 저쪽 당진의 영상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랑 여기를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여기를 그래도 농가사님께서 제일 만족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자, 그리고 양액실 원스테이크를 2개 달아놓은 거 보고 여기가 이제 양액기인데 양액기도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또 꽤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 브랜드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농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렇게 좋은 거 쓰셨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거 하나밖에 써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아, 딱히 그렇게 막 특출난 그런 건 너무 느끼지 못했다. 네, 브랜드가 어디죠, 이거는? 네타핌인가 여기가 양액 아닌가요? 맞을걸요? 이 네탑에 써있네요. 네. 이거 엮어서 쓰나 보다 얘네들은. 일단은 보시면은 그래서 에피통인데 얘는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설치했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물 넣는 농도와 시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작물에게 주기 위한 적절한 농도, 그다음에 좀 커스트의 농도를 이렇게 따로따로 한 번에 좀 이렇게 조절해서 해보려고 하셨는데 본인이 느끼실 때는 사실 자기가 봤을 때는 3통만 해도 사실 충분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3통 정도 쓰시더라고요, 약간. 아, 그럼 예비로 이제 만약에 딸기를 창업하시려는 네. 농장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5개 쓰실 분은 5개 쓰시고 3개만 써도 될 것 같으면 3개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 있으면 전 5개 놓고 왜냐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사장님이 딸기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아. 무엇이라고 하시던가요? 농가 사장님께서 이제 딸기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훨씬 더 크대요. 공급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물에 대한 이게 유지가 되고 안정적이다 생각하셔가지고 딸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딸기가 아무래도 키우는데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의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씀이시네요. 수요가 많은 거죠. 예. 네, 팀장님, 저희가 사장님하고 또 별도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쭤봤는데 청년 창업농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시던가요?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실 때요. 어디 그 반도체 뭐 그쪽 계통으로 일하시다가 거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농업 쪽에 일을 하시면은 아마 잘 맞겠다 싶으셔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농업에 정착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고향이고 또 이제 적성에 또 맞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렇죠. 내려오셨다. 그렇죠. 남자신 거죠. 네, 그러면 사장님이 귀농하시면서 농장을 시작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라고 하시던가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음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시설 안에서 작물이 키워야 되잖아요. 이 시설 자체를 모르시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와 애로사항이 엄청 크셨대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시설보다 아까 저희가 리뷰하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선하실 것들이 되게 좀 약간 계속 떠오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다, 그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다른 데도 다 물어보고 확인하는 결과 이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거의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남기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에러를 걷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자원이 예를 들어서 3억 또는 5억이라고 치면은 이 5억 시설을 가지고 이 딸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최적화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부하고 알아보고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 알아보거나 하는 것들이 대한 에러사항이 엄청 크시다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면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이제 농사 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태풍이 좀 올라오잖아요. 태풍 올라오면서 비가 많이 내려갈 할 때 이게 아무래도 땅 자체가 저지대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좀 스물스물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수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많이 좀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작물적인 거에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신 건 없으시네요? 작물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만족하셔서 근데 그 저 만족하시는 것 대비 이제 단돌이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적성에 진짜 잘 맞으시는 거네요. 예, 적성 되게 잘 선생님. 맞으시대요. 딱 와가지고 정착하시는 게 거의 지금 한 2년차, 3년차 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되게 만족하셔서 잘 하시는 거 보면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농가사장님과 인터뷰를 한잔 해가지고 왔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간만에 농가사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이렇게 일하면서 이것저것 물도 마시라고 챙겨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덕분에 중간중간 몇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스마트폰 설치도 해보시고 농가사장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내용들을 나눠봤는데 아마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께서도 아마 몇 가지 유익하셨던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또 한번 이렇게 현장 가면서 뭐 AS도 하면서 아니면은 공사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농가사장과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계속해서 남기시면은 아마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아마 여기까지 공사 잘했으니까 저희는 다음 현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감사합니다. 끝. 자, 잠깐. 자, 그린 첨단 과학오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비닐하우스 시공을 함께 하실 시공팀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저희와 함께 신나게 일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